반갑습니다. 누구보다 쉽고 재밌게 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사 강병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오늘부터 원격 수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시고 계실 텐데요. 수업 잘 듣고 있나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선생님한테 행복노트랑 독서기록장, 도장을 못 받은 학생들은 이렇게 원격 수업이 끝나고 찾아오면 수행평가에서 많은 감점이 이루어지니까 최대한 도장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이라도 오셔서 도장을 찍고 가시고, 오늘이 안 된다면 내일이라도 오셔서 도장을 찍고 가셔야 여러분들이 기한을 조금만 놓친 채로 제출한 게 되니까 꼭 이 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친구가 혹시 수행평가 도장을 받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수업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좀 요약해 보자면, 희창이는 미호기에게 답장을 받아서 정말 기분이 좋은 상태로 집으로 오고 있죠. 정말 기분이 좋은 상태로 집으로 오고 있는데 자기 집 과수원에서 낯선이가 나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후 기분이 많이 나빠지죠. 왜냐하면 과수원에 대부분의 동네 사람들이 응아를 싸고 가기 때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는 다르게 생각하고 어머니와 희창이는 똑같이 생각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불쾌함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되게 어색한 말투로 희창이에게 말을 거는 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너무 북한 사람인 줄 알고 무서워서 집으로 냅다 도망치는 상황까지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 이어서 마주 하겠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도 아닌데 웬 악을 지르고 그러네. 아저씨는 나를 향해 눈을 찡긋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때 부엌에서 밥을 차리고 있던 엄마가 내 비명에 놀라 손에 반찬 그릇을 든 채로 마루에 나왔다. 아주머니 안녕하십니까? 네, 연변에서 오신 그분이신가요? 아니, 저 이상한 말 쓰는 아저씨가 미리 연락하고 오는 우리 집 손님이었단 말인가? 옌벤이라니요. 어째 한국 사람들은 중국서 왔다면 고저 다 옌벤서 왔다고 알고 있습니까? 저는 저 라오닝성 다렌서 왔지요. 엄마는 얼굴이 벌개져 버렸다. 엄마가 얼굴이 벌개져 버린 이유 뭘까요? 일종의 무식이 탄로 나서이겠죠? 엄마는 연변에서 오셨냐라고 물어봤더니 연변이라니요. 전부 다 뭐 중국서 왔다면 전부 다 연변에서 왔냐고 일종의 퉁명스러움을 듣고요. 다른서 왔다고 하니까 상당히 부끄러웠겠죠. 자신의 지식이 틀린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이렇게 얼굴로 표현돼 버린 것이죠. 자,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그렇다고 뭐 그렇게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재수씨. 하여간 뭐 어서오세요. 자, 그럼 올라가겠습니다. 아저씨는 신발을 벗고 마루로 턱 올라앉는다. 엄마는 아버지가 있는 우사로 갔다. 나는 내 방으로 얼른 들어가 버렸다. 마루에서 아저씨가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나를 부른다. 야야, 내가 무섭네? 무서워할 것 없다. 나는 너의 일가니까니. 일가니까니? 일가니까니가 뭐람? 나는 미호기의 편지를 뜯어보고 싶었지만 마루에 있는 일가니까니라는 사람이 신경이 쓰여 편지를 뜯어보지도 못하고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자,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지금 아저씨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안 나오네요. 아저씨는 일가, 나는 너의 친척이다. 나는 너랑 한 가족이다. 라고 말했는데
정작 나는 아저씨의 어투가 어색해서 일가라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일가니까니 라는 새로운 신조어로 받아들여 버렸죠. 그래서 이런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나온 거고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오, 형님 어서 오세요. 아, 일가가 좋긴 좋구만이. 처음 보는데도 고저 피가 확 땡기는 거이. 그러게 말입니다, 형님.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바야흐로 혈육상봉의 감격적인 순간인가. 나가서 사진이라도 찍어줘야 하나. 아버지와 아저씨는 방으로 들어가고 엄마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나는 살금살금 마루를 지나 부엌으로 갔다. 굳이 언급하자면 이 부분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해서 희창이가 이렇게 드립을 날렸을까요? 나가서 사진이라도 찍어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런 드립을 날렸을까요? 정답은 아니죠. 일종의 비꼬기죠. 뭐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왔다고. 특히나 희창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갑지 않은 손님이었죠. 뭐 그렇게 반가운 손님, 대단한 손님이 오셨다고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다정하게 따뜻하게 반겨주시냐라는 거에 대한 반감의 비꼬기입니다.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단원에서는 소통과 공감이 주된 핵심 내용이니까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엄마 누구예요? 누구긴 누구야, 일가지.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창이야, 이리 들어와서 아저씨께 인사드려라. 엄마는 우리 식구만 있을 때 쓰는 도리밥상을 줬고 손님 올 때 쓰는 교자상을 폈다. 그러면서 벌써 얼굴에 수심이 깔리고 있었다. 엄마의 그런 얼굴을 보고 내 마음이 편할 리 없었다. 자, 엄마의 행동은 정말 귀한 대접을 하고 있죠. 이렇게 평소 쓰던 도리밥상을 접고, 도리밥상이라는 게 작은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도리밥상을 접고 큰 제사상이나 혹은 친척들 많이 모였을 때 큰 상편은 이 교자상을 펴서 손님을 대접하고 있죠. 그래서 엄마의 행동은 정말 손님을 귀한 대접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 엄마의 마음은 행동과는 반대되게 수심이 깔리고 있었죠. 엄마가 언행 불일치를 하고 있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죠. 행동은 정말 귀한 손님을 대접하듯, 그렇지만 내 마음은, 실상 엄마의 마음은 수심이 가득한 상태로 지금 손님을 맞이하고 있네요. Now it's time for the seventh period. 자, 나는 떨떠름한 기분으로 방에 들어가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를 했다. 야야, 조선민족의 인사법이 뭐여 그러니? 좀 정식으로 하라우. 요새 애들이 통 버릇이 없어서요. 뭐하니 정식으로 하지 않고. 나는 무릎을 꿇고 아저씨한테 절을 했다. 엎드려 절 받아먹기가 바로 요런 것이로구만 그래. 이? 허허허. 아버지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했다. 절만 하고 냉큼 일어서고 싶었지만 그러면 또 버릇없는 한국아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무서워 가만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 내 큰아버지의 아드님이야. 나에게는 사촌형님이 되니까 너에게는 당숙이시란다.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국어랑은 별 관련이 없어요. 희창이 위에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위에 증조 할아버지 옆에 이렇게 나란히 큰 할아버지
여기 밑에 지금 오신 손님이자 아저씨. 족보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계보가 이렇게 됩니다. 희창이 입장에서 그린 거고요. 희창이를 중심으로 계보가 작성된 거니까 몇 촌인지 확인해 보려면 1촌, 2촌, 3촌, 4촌, 5촌이 되겠네요. 이 아저씨는 희창이한테 5촌 아저씨 당숙이 되실 거고요. 아저씨한테 희창이는 조카가 되겠습니다. 계보 그릴 줄 알죠? 계보를 파악하는 거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은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계속 가보겠습니다. 할아버지의 큰형님이 일제강점기 때 만주로 가셨는데 해방이 되고도 돌아오지 않아 소식이 끊겼다는 말을 나도 언젠가 듣긴 들었다. 그런데 우리 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인사만 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일어서면 그것도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한 질문이다. 그거이는 말이지. 우리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 고향 얘기를 안 하는 날이 없었다이. 그래서 내가 내 본적지인 이곳 주소를 달달 외우고 있지 않았겠니? 지금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는 주인공이 희창이어서 그렇지 선생님은 이 부분에서도 공감이 되게 돼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이산 가족이나 뭐 이렇게 먼 친척이 뭐 북한이나 중국 혹은 해외에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이 있을까요? 그런 가족이 있다면 이 감정이 되게 이해되고 공감되고 그럴 거예요. 그 아저씨 입장에서는 이렇게 본적지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기에 이렇게 달달 외우고 아버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고향 얘기를 매일매일마다 해줬겠어요. 그만큼 그립고 보고 싶은 그런 동네이자 고향이었지 않나 싶은데요. 이런 게 공감이 되셔야 여러분들이 1단원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국에 들어오기는 진작에 들어오셨는데 그동안 경황이 없으셔서 못 오시다가 이번에 오시게 된 거야. 아버지의 보충 설명이었다. 드디어 밥상이 들어왔다. 형님 많이 드시지요. 이야, 고향에 오니 참 밥상다리 부러지겠네. 이거 이 고향이 정이라는 거같지 허허허. 밥상에는 술도 올라왔다. 엄마가 지난 여름에 담근 매실주였다. 야야, 글라스 하나 가져오라우. 엄마가 유리컵 말이야 하고 말했다. 아저씨는 도자기로 된 조그만 숫장은 상 밑으로 싹 치워버리고 내가 가져다 준 맥주 유리컵에 넘치도록 술을 따랐다. 자, 동생, 이거 오늘이 역사적인 형제 상봉의 날이 아니외까? 한 잔 쭉 들이키자우요. 이건 어른들만 약간 공감할 수 있어요. 얼마나 반가우면 이런 자그마한 술잔은 치워버리고 이만한 맥주컵에 가득 따라서 그 반가움을 표시하겠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공감되면 그건 안 돼요. 선생님 나이 때쯤 되면 이 내용이 공감이 잘 될 거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공감을 지금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아이고 형님 말씀 놓으십시오. 그날은 아저씨의 연변 이야기, 아니 라옹님 형 이야기, 큰할아버지 이야기, 아저씨의 중국 생활 이야기, 아저씨의 외갓집 이야기, 이북에 살고 있다는 아저씨의 외삼촌 이야기, 아저씨가 한국에 들어와 산 이야기를 듣느라 온 식구가 꼼짝도 못하고 지나가 버렸다. 아저씨는 말하자면 한국에 돈을 벌러 온 조선족 이주 노동자인 것이다. 술잔 비워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아저씨의 흥분 상태도 고조되고 있었다. 그림 잘 그렸네. 우사에서는 소가 밥 달라고 매거렸다. 아버지는 안절부절 못하였다. 왜 안절부절 못할까요? 이것 때문이죠. 소가 밥 달라고 매거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소 밥을 주러 가고 싶은데 아버지보다 어른이신 형님이 오셨고
그리고 형님이 오신 첫날에 그렇게 자리를 비우는 게 예의는 아닌 것 같아서 자리를 못 비우지만 마음은 여기에 너무 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아저씨는 아버지를 도통 놓아주려 하질 않는 것이었다. 엄마가 잠깐 과일이라도 하면서 일어설라 치면 과일은 무슨 일 없습니다 하면서 굽고 말려하는 통에 엄마 또한 주저앉을 수밖에 없곤 하였다. 엄마는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네요. 과일을 깎아주는 척 하면서 우사에 가서 소 밥을 먹이려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아저씨가 눈치가 조금 없으신 편이네요. 물론 아저씨 또한 엄마를 배려해서 하는 말이었긴 하겠지만요. 나는 적당한 때를 봐서 슬쩍 일어서야지 하고서 아저씨의 말에 귀를 기울인 채 하면서 속으로는 계속 미호기의 편지만 생각하고 있었다. 이거 공감되시나요? 역시 10대죠. 10대는 다릅니다. 이렇게 뭐 20대, 30대도 똑같아요. 사랑에 있어서는 사랑이 제일 우선인가 봐요. 자, 그래서 여기 딱 보면 희창이는 지금 귀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여러 이야기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오직 미호기의 편지 생각만 계속 날 뿐이에요. 창이야, 우사에 가서 소고기 좀 주고 오너라. 아버지가 끝내 일어서지 못하고 내게 일을 시켰다. 나는 냉큼 일어나 우사로 갔다. 이제 소고기만 주고 나면 내 방에 들어가 미호기의 편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집 소는 모두 7마리다. 다들 엉덩이 살이 투실투실하고 어깨가 떡 벌어졌다. 내가 한참 소고기를 주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아저씨 소리가 났다. 하, 그놈들 궁뎅이도 참. 그것은 내가 아저씨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하고 똑같은 것이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엉덩이 쪽으로 손이 갔다. 그랬더니 거름덩이 쪽으로 돌아서서 소변을 보던 아저씨가 그것은 언제 봤는지 돌아선 채로 손을 저어 보였다. 안 보고도 어떻게 내 손이 엉덩이 쪽으로 갔는지 알 수 있단 말인가. 아저씨는 결코 기분 좋은 느낌 따위는 손톱만큼도 주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걸 보고 지금 창희의 심리를 알 수 있죠. 희창이는 아저씨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희창이는 아저씨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게 보이죠. 이미 첫 만남부터 조금 어그러졌었죠. 첫 만남부터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게 만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아저씨를 마음에 안 들어 한다라는 게 너무 느껴지네요. 자, 어쩐 일인지 다음 날이 되어서도 아저씨는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아버지가 평소에 우사 입구에 걸어놓는 아버지의 작업복을 입고서 우사로 가더니 소고기를 준다. 바닥을 청소한다. 과수원에 걸음을 낸다. 분주하게 돌아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아저씨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혹은 혼자서 마치 우리 집 일꾼으로 들어온 사람처럼 구는 것이었다. 밥때가 되면 마당을 들어서며 재수씨 밥 안 줍니까? 배가죽이 아주 등가죽에 가 붙었습니다. 라고 우렁우렁하게 소리를 치는 것이었다. 나는 사실 우리 식구 말고 다른 사람이 오면 반갑기는 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손님으로 왔을 때 뿐이었다. 손님으로 왔으니 금방 가야 할 사람이 몇 날 며칠을 가지 않고 아예 눌러앉아 살 기색을 보이니 나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여러분도 이거 이해되나요? 혹시 집에 장기적인 손님이 오신 적 있나요? 선생님은 여기에는 이렇게 공감하기가 조금 물론 공감은 되는데 이 의견에 찬성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선생님 뭐 친구가 오거나 친척이 오거나 뭐 친척들이 오셔서 불편하긴 해도 그래도 오래 있으실 수 있도록 좀 편하게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희창의 마음처럼 야, 손님이 오셔서 반갑긴 반가운데 몇 날 며칠을 안 가시니까 불편하다 혹은 싫다 이런 감정이 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이거 나중에 과제로 한번 물어볼게요. 진짜로 이런 적이 있었는지. 자, 그래서
내가 답답한 것은 우리 식구만 있을 때처럼 말이나 행동이 자연스럽거나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건 뭐 공감됩니다. 더구나 내 말, 내 행동 하나하나에 조선 사람의 예의 범절을 따지는 손님이니 신경이 보통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 아저씨 언제 가요? 나는 지나가는 말투로 슬쩍 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랬는데 아버지의 태도가 여기서 바로 나오네요. 슬쩍 지나가는 말투로 슬쩍 물을 수도 있죠. 궁금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불편하니까 물을 수도 있었는데, 창이 너 이제 보니 아주 버릇없는 놈이구나. 손님이 오셨다면 계시는 동안 불편하지 않도록 잘못일 생각만 해도 모자랄 판국에 뭐? 언제가? 예끼놈. 아버지는 여기서 아버지의 태도가 잘 드러나죠. 아버지가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잘 드러나고, 그리고 그 손님이 친가 그리고 일가이다 보니까, 한 가족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더더욱 이런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도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희창이의 입장에서 많이 공감을 할 텐데, 이 주변 사람들의 입장도 그렇게 틀린 게 아니라면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 게 핵심이니까 희창이 입장만 이해하기보다는 아버지의 입장도 이럴 수밖에 없다, 어머니의 입장도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아버지에게는 손님에 관한 말은 아예 꺼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았다. 엄마, 저 아저씨 언제 간대요? 낸드라니. 선생님 웃어서 미안합니다. 이게 너무 웃기네요. 엄마의 입장 또한 어떻다. 엄마랑 희창이는 서로 잘 통하는 게 느껴지네요, 그죠? 낸드라니, 즉 아저씨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아저씨가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가라고 말은 못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눈치도 보이고 아저씨의 눈치도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희창이랑 엄마는 과수원 때부터 계속 똑같은 입장이네요, 그죠? 되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아버지 말고 희창이와 어머니는 상당히 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조금만 더 할까요? 그러고 보니 엄마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엄마를 답답하게 하는 것은 사실 내가 느끼는 답답한 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었다. 원, 아무리 일가래도 저건 몰상식이야. 맞아, 몰상식. 아무리 일가래도 엄연히 손님으로 와놓고선 날마다 술을 달래지 않나, 옷을 빨아달래지 않나. 맞아, 아무리 일가래도. 야, 근데 너 요새 뭐하고 돌아다니니? 내가 뭘요? 네 책상 위에 있던 웬 여학생에게서 온 편지 내가 압수했다. 둘이 그렇게 짝짝꿍 잘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다음 스토리 예상되시죠? 지금 희창이랑 엄마랑 동맹군처럼 서로가 짝짝꿍 힘을 모아서 이렇게 아저씨 헐뜯고 아저씨를 싫어하는 게 똑같은 마음이었는데, 일심동체 같았는데, 지금 미호객에서 온 편지를 압수했다고 하네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다음 시간에 마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혹시나 과제가 생성되어 있다면 과제도 열심히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